네, 안녕하세요. 버식입니다. 요즘 살이 쪄가지고 죽겠네요. 이제 호주에서도 헬스장이 영업하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해서 빨리 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에 미국 패드에서 개별 회사채 매입,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 증시가 갑자기 폭등을 하는가 싶었는데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회사채 매입을 위해서 자금을 추가로 푸는 게 아니라 원래는 ETF 매입만 하던 그런 자금을 이제는 개별 회사채 매입으로 돌리겠다는, 그러니까 스위칭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뭐 그런 이유로 어제 갑자기 증시가 폭락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기도 했는데요. 자금이 더 풀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실망을 한 거죠. 거기다가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확진자가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흑인 시위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겠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간물주보다 더 위에 있는 패드, 연준이라 하더라도 부실 기업들의 정크본드까지 전부 다 매입해가면서 돈을 마구잡이로 뿌릴 수는 없습니다. 연준의 목적은 시장 정상화이지 쇼미더머니 치트키를 남발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패드가 정크본드를 모조리 다 매입해서 파산해야 될 부실 기업들을 전부 다 돈으로 메꿔주면 우리같이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월급으로 생활하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그걸 보면서 허탈해할까요? 이 세상에는 돈 몇백만 원의 살인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한데 뭐 쟤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몇백조, 몇천조가 되는 돈을 그냥 찍어서 뿌리는구나. 뭐 이러면 우리가 매달 이렇게 열심히 버는 이 월급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화폐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패드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가 오게 되면 이만큼 쌓여있던 거품이 터지게 되겠죠.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알지는 못합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 보고 계시지만 제 채널 초창기부터 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호주에 거주하시거나 혹은 호주 유학이나 워홀, 이민 같은 거를 준비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올해 안에 전부 다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사람들이 해외 비행기를 타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호주 워홀이나 유학, 그리고 영주권 준비를 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 6월 3일에 호주 정부가 리세션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태고, 그와 더불어서 중국에서는 호주가 미국 편을 들고 있다고 경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실제로 호주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이번 제재로 호주산 소고기와 와인 수입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는 이제 더 이상 호주 유학을 가지 말라는 그런 캠페인까지 벌리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지난번에는 호주는 신발 밑창에 붙어있는 껌딱지와 같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와, 그러면 안 그래도 호주 산불 때문에 호주 경제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최대 수출국이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압박을 하면 호주 이거 경제 다 끝장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지금 현재도 호주 달러 가치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면서 여기에 링크되어 있던 한국 원화 가치도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호주 달러 가치가 3월 달에 비해서 약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호주의 경제 불황이 왔는데 호주 달러가 오르고 있어요. 거기다가 현재 호주는 일본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드 커브 컨트롤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막 뿌려서 금리를 고정시켜버리면 화폐 가치가 박살이 나야지 정상인데 대체 호주 달러는 왜 오르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현재 호주만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금리를 저금리 정책이나 제로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호주는 제로금리가 아니라 0.25%의 금리를 고정해놨어요. 이 정도면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편이죠. 거기다가 최근 코로나 사태 덕분에 금값이 엄청나게 가치가 올랐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주의 역사는 금광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값 상승은 호주 경제의 큰 호재라는 거죠.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 덕분에 해상 운송은 어려워졌는데 경제 재개로 인해서 철광석 같은 원자재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당연히 철광석 가격도 많이 올랐죠. 자, 호주는 전 세계 철광석 생산 1위 국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호주 마이닝 산업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활기를 띠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산 소고기와 와인 같은 식품류는 제재할 수 있지만 호주의 철광석 수입은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철광석 생산 2위가 브라질인데 호주산 철광석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편이고 거기다가 운반하기도 훨씬 더 용이하죠. 그리고 현재 브라질은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해져서 국가 디폴트 루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주산 철광석 수입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장 한국 뉴스만 보고 있으면 중국의 무역 제재로 인해서 호주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데미지를 입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호주가 고려해야 될 거는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호주 중앙은행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려고 화폐를 마구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호주를 딱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호주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물론 호주는 미국과 국가안보 협약을 맺고 있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호주 입장에서는 꺼져. 우리는 미국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미중 무역 갈등에서 호주가 미국 편을 적극적으로 드는 거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의 생산 설비를 인도나 베트남 같은 제3국가로 이전하자는 건데 만약에 생산 설비를 다른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게 되면 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설비를 구축하고 물건을 생산하려면 철광석이나 원자재 같은 거를 수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거는 어디서 수입할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바로 아래쪽에 철광석 생산 1위 국가인 호주가 있네요. 그렇게 된다면 호주의 철광석 수출 루트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는 이번 미중 갈등이 제2의 마이닝 붐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호주 경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워홀러 그리고 유학생들에 대한 그런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약 3개월 정도 락다운이 진행됐었죠. 그 기간 동안 한국에 가지 못한 워홀러들은 정부에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버텼는데 락다운이 해제된 지금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현재 우리 집 쉐어생으로 있는 이 친구들도 투잡, 쓸잡 뛰어가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동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현재 호주는 그렇고요. 호주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이분들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갈 때 훨씬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미중 갈등이 이대로 더 지속되거나 혹은 더 악화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호주 달러가 올해 말쯤에는 한화로 1달러당 900원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석 달 전에 호주 달러가 750원대였으니까 900원까지 오른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게 되겠죠. 그리고 유학이나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 중국이 전랑 외교라고 해서 자신들한테 피해를 주는 국가는 2배, 3배로 되갚아준다. 이런 식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호주로 유학이나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유학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근로자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호주에 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호주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까요? 자, 외국인들이 호주 유학의 매력을 느끼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호주 이민 정책을 완화시키는 거죠. 2018년에 호주 이민법이 강화된 이유는 자국민 보호 정책도 한몫을 했지만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헤게모니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자본가들이 호주 정치계에 자금을 뿌려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호주 선거에도 중국 정부가 개입한 그런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호주 기득권 세력들이 조금씩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경제적인 피해가 있더라도 해외 부동산 투자 정책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민 정책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외 자본이 호주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재를 한 건데 중국 쪽에서 먼저 이제 호주에 가지 않겠다,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호주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 잘 됐네. 그러면 이제부터 유학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이민 정책을 조금 완화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정책 변화는 올해 안에 발생하긴 어렵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로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고 1, 2년 뒤에 호주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조금 이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죠. 자,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호주 경제는 타격을 입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현재 미중 갈등에서 미국 편을 드는 거는 호주 경제에 오히려 득이 되는 게 많고 중국과의 사이가 나빠지면 한국인들에게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물론 인종차별 문제도 좀 고려해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